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맡고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워카토와 토크IT 함께 오늘 에이전트 시대 때 AI 오케스트레이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오늘 워카토의 손예진 총괄님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손 총괄님, 먼저 우리가 요새 AI 에이전트 기사 보면 꼭 나오는 뭐 개념 두 개가 있거든요. 네. MCP, 네. 또 A2A 뭐 자주 그쵸. 나와요. 그 네. 단어, 그 두 개 단어가. 네. 그게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예전에 시스템들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뭔가 연동을 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때 API라는 이 프로토콜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그거랑 완전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이전트들끼리도 뭔가 서로 연결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럼 어떤 프로토콜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처음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MCP라는 개념을 처음 출시를 했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A2A라는 이제 개념을 출시해서 네. 에이전트들이 엄청 우후죽순 늘어나고 시스템들에도 뭔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프로토콜로 전달할 것이냐가 이제 MCP와 A2A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CP는 이제 뭐 이런 시스템하고 에이전트하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그쵸, 할 네. 때 뭔가 그걸 표준화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 A2A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그럴 때 API를 표준화시키는 거고. 네. 두 개가 결국엔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네. 나중에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제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네. 아마 프로토콜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토콜이 완전히 다른가요? 지금 아니면 유사한가요? 뭐 어떤? 유사하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러면 비슷한데 아니 에이전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A2A로 하고 에이전트하고 우리가 뭐 CRM이건 SAP건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뭐 그 MCP를 한다면 오늘 말씀 AI 오케스트레이션 네네. 그러면 그 두 개면 다 될 것 같은데 에이전트 시대 때 네네네. AI 오케스트레이션은 왜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은? 그러니까 AI 오케스트레이션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나 뭐 우리 기업에서 AI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 AI들이 여러 AI들도 있고 에이전트도 여러 개가 있고 뭐 모델도 되게 많은 걸 쓰는데 이것들을 다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고 누군가는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정말 지휘를 네, 해줘야지 네. 이제 제대로 흘러갈 텐데 이게 그냥 단순 시스템 연결 아니면 뭐 정보 교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이게 AI 오케스트레이션이고 그래서 중요합니다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이게 아주 컨테이너로 인해서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일이. 네. 근데 컨테이너가 엄청 많아지니까 그쵸. 그것들 뭔가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될 쿠버네티스가 나온 것처럼 네, 네.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네, 개념이?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아, 네. 요 화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방금 피디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 AI 하이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열기가 굉장한데 보시면 뭐 GPT-5, 뭐 클로드, 뭐 AWS 베드락뿐만이 아니라 여러 프로토콜도 생기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금 2025년 한 해 동안 AI 관련 컨퍼런스가 그러니까 AI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컨퍼런스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네, 근데 저희 오늘 웨비나도 AI라는 단어를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만큼 정말 많은 관심을 얻고 있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240조 정도 되는 것들을 기업에서 다 이제 예산이랑 AI 관련 예산들을 봤을 때 이 정도고 2026년에는 그거에서 이제 3천억 달러까지도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다들 관심을 보이고 네. 있는 토픽이다. 그리고 이게 그냥 관심에서 하이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계속 이 네. 방향으로 갈 거는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진짜 화두는 AI고요. 제가 이제 고객사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이제 대표님이나 뭐 의장님이나 회장님이 AI로 뭔가를 해봐라. 네. 우리 회사도 AI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숙제를 던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기업에서 2024년에 이제 82%였는데 아마 올해는 뭐 90%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에서 3년 안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거다라는 게 트렌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슬슬 많이 나오는 것들이
예전에 왜 사스 회사들이 네네. 막 붐이 일어서 나왔던 그렇죠. 것처럼 네. 이제는 에이전트 회사들이 막 붐이 돼서 각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저 네. 세일즈, 마케팅, 뭐 파이낸스 각 분야별로 사실은 기존에 사스가 있었잖아요. 사스도 다 있는데 있었죠. 네. 분야별로 지금 AI 스타트업들이 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까? 그럼요. 와, 그럼 궁금한 게 저 에이전트들이 그러면 완전히 사스를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스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동양이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마 네? 우리가 다 회사에서 사스를 도입하는 게 트렌드였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다 에이전트만을 도입할 텐데 지금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스랑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은 정말 이 자연어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해서 뭔가 에이전트, 정말 이렇게 사람의 어시스턴트 일을 해주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은 아직은 사스들이 굉장히 잘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일즈 에이전트면 뭐 세일즈 포스 위에다가 이제 연동을 해서 에이전트들이 뭔가 답장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사스가 사실 사스가 우리가 온프리미스에서 솔루션 다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지만 네. 사스란 건 다 고정된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메뉴.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유연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프론트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생겨서 자율운영되면서 맞습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유연성을 사스의 어떤 유연성과 자율성을 애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연동하는데 그러면 사스 업체들이 지금 저런 AI 에이전트 스타트업들을 또 인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게 트렌드예요, 지금. 아, 트렌드요? 네. 실리콘밸리 쪽에 가시면 네. 이게 이제 모든 회사들이 많이 인수를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요 IT 서비스 티켓 그 관리하는 무브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서비스나우가 인수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사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에이전트 기술들을 얹어서 같이 패키지화해서 네.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스 회사들이 저 각 개별 그 도메인, 네. 뭐 뒷받침 에로비트 도메인에 대한 노하우는 훨씬 더 많을 거고 잘 축적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 것들을 AI 에이전트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저런 스타트업이 만든 거하고 같이 이제 인수해서 결합을 시키면 사스 회사도 되게 경쟁이 높아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또 흥미로운 것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제 한 줄의 QA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보면 네. 이 회사들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영업 에이전트들도 만들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파이들을 먹으려고 하는 마켓의 움직임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 지금 스타트업이지만 네. 저 하나하나 에이전트 회사들이 요게 또 확 잘 돼가지고 저게 나중에 사스를 삼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 세상이죠. 네, 굉장히 최근 앞으로 1년, 3년 저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맞습니다. 영역에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계속 이 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기업 애플리케이션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워카토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를 뭐 사스건 아니면 뭐 AI 에이전트 앱이건 간에 이런 것들 전체를 이제 쌈 싸가지고 전체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네, 롤을 맞습니다. 포지셔닝이. 그쵸. 그게 이제 기존의 워카토가 잘 하던 것들이 어쨌든 인티그레이션 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에이전트 구매해 달라고 하실 거고 재무팀에서는 또 재무 에이전트 그렇죠. 구매해 달라고 네.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체 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얘네들이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데이터, 우리 회사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이 보안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걸 어떤 솔루션으로 핸들링을 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워카토가 포지셔닝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긁어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관리가 아니라 각 이제 전사적인 각 분야마다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노하우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서로 쉽게 뭔가 액세스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뭔가 전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네.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하면 그러니까 거의 뭐 80% 지금은 이제 90% 다 되어가는 회사들이 다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서 이 솔루션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게 확실하게 ROI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크게 된 지 한 1년 정도 된 시점인데 이제는 재무팀에서, 그러니까 회사 재무팀에서 AI 도입을 승인을 안 해주시려고 해요. 왜냐면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이제 챌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몇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ROI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밸류를 보느냐가 큰 고민인 시점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O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냐? 이제 요게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혹은 AI 에이전시들의 갭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도 사실 AI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때 쓰던 AI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정말 룰 베이스로. 그렇죠. 네. 그래서 AI라고는 하지만 뭐 A를 말하면 B, C, D를 대답하고 요 룰을 한 뭐 수백 개를 만든 다음에 사람이 어떤 이제 액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먼저 한다기보다 리액티브하게 네. 이렇게 이제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거였다면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온 거죠. 여기서는 사람이 이제 질문은 자연어로 하되 이제 간단한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야 되겠다. 네. 이 단계의 개발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비전은 사실은 이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하이 에이전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처럼 맥락도 알고 좀 자율성도 훨씬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경도 한 환경에서만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보고 연결해서 이해하고 여러 에이전트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갭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ROI가 네, 예전에 네. 하던 챗봇과는 비슷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 갭이 있는 한 뭐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인 것들, 그죠? 네, 뭐 네. 룰 베이스로 된 것들만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 갭이라고 했던 방금 공유드렸던 그 갭이 그러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영어로는 컨텍스트와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는 뭐냐면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하나의 환경, 뭐 예를 들면 DB 하나가 됐든 아니면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면 하나의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만들면 사실은 회사는 수백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하나만 에이전트가 쳐다보고 있으면 에이전트는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에이전트는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업 맥락을 이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이걸 늘리려고 했더니 연결에 대한 네네. 챌린지도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사실 뭐 구매 에이전트다. 네. 근데 구매 에이전트 구매 부서권만 밖에 몰라. 그쵸. 그럼 사실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관점, 영업적인 관점, 생산 맞습니다. 관점 다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하나는 또 트러스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스나 아니면 비즈니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었는데 에이전트는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좋은 이제 기술로 쌓아 나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DB에 어떻게 접속을 하고 이게 인사팀에서는 한 뭐 10개를 볼 수 있지만 뭐 IT팀에서는 사실 5개만 되는 정보를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이걸 전사적으로 5만 명한테 뿌렸을 때는 네네. 5만 명의 권한이 다 다를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를 확대하고 네네. 더 많은 내용들을 에이전트에게 넣는데 좀 챌린지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AI를 쓸 때는 약간 뭐 미스라든지 오류가 있더라도 네. 용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쵸, 네, 근데 네. 이제 기업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럼요.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성형 AI, 챗 GPT도 사실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AI는 최선의 답변을 생성을 해요. 근데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확도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AI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최선의 답이라고 내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0.1%가 틀리든 0.01%가 틀리든 이게 몇 억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액션을 할 때, 시스템의 액션을 할 때 AI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증해주고 뭔가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에이전시 갭에서 발생하는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에이전트가 한 액션에 대해서 그것을 잘 로깅 해놓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였는지도 잘 보여줘야 그럼요. 되겠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이전시 갭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가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레그 구성하고 그다음에 정확도 측정하고 POC하고 요게 이제 지금 많이들 그쵸. 활용을 하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베이직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는 요 예시가 뭐냐면 이제 제 이제 에이전트한테 내 주문이 지금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라고 하면 주문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해서 주문이 지금 여기 LA 항구에 있습니다. 네. 라는 딱 정보를 제공해 주는. 네. 요거. 그러니까 주문한 상품이겠죠? 그쵸. LA 네. 항구니까 뭔가. 그쵸. 그래서 뭐 나의 쉬핑이라든지 이런 주문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답장해 주는 게 베이직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에이전트의 모습은 뭐냐라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내 주문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 라고 하는데 지금 LA 항구에 있고 그래서 이게 주문이 오늘 와야 되니 더 빠른 경로로 내가 다시 주문을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 첫 번째 베이직한 거는 LA 항구에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스톡 뭔가 걸려있다. LA 뭔가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컨텍스트를 주는 거죠. LA 항구에 걸려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빠른 걸로 빨리 주문을 다시 해줄게. 라고 이제 액션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나은 건데. 그러니까 주문 배송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서 뭔가 저기서 걸려 있으니까 다른 루트로 가겠다. 네, 맞습니다. 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 용어로는 코어 에이전트라는 컨셉이고요. 네. 코어 에이전트 컨셉에서는 무엇이냐? 똑같은 질문을 하죠. 네. 다시 월요일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 없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미 알아서 다시 더 빠른 경로로 했고 왜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관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걸려 있어서 내가 다시 지금 경로 재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어. 그러니까 훨씬 더 프로액티브 하잖아요. 네네. 에이전트가. 이게 어떤 것들 때문에 되냐면 그냥 프로세스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맥락들, 실시간 시그널들, 지금 뭐 세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관세 관련해서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가 뭔가 시그널이 있을 때 자기가 알아서 행동을 하고 그걸 알림도 주고 뭔가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액션도 취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저희가 정말 궁극적으로 그게 내일은 당장 아닐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에이전트는 아까 좀 더 나은 에이전트에 비해서 저거는 좀 전 거는 이제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는 얘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시그널 같은 것들은 저 코어는 이제 그것까지 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아가지고 맞습니다. 저 오더 지금 먼데이까지 와야 되는 오더뿐만 아니라 저 그 세관 관련돼 가지고 그 167개 다른 오더까지 얘가 라우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기 위하면 내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내가 저기까지 가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워크플로우만 갖고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에는 정말 챗봇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간단한 태스크 위주의 것들을 했다면 이제 결국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필요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에이전트들이 지금은 태스크 중심,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의 태스크를 잘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서 개발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에이전트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건 맥락과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잠깐 챗 GPT 얘기를 하면 챗 GPT에서도 에이전트를 만들 때 에이전트한테 나는 뭐 영업 담당자고 고객에 대해서 어떤 걸 내가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고 이런 컨텍스트를 주면 에이전트가 훨씬 더 답변을 잘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도 이런 맥락들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고 이 에이전트가 어떤 KPI를 중심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뭐냐를 알려주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하이 에이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KPI가 그 AI 에이전트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뭔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KPI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태스크가 100개인데 이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매출 향상, 그러니까 이번 분기 내에 매출을 향상하는 거다. 그러면 그 맥락을 바탕으로 그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요것들을 갭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이제 저희 워카토에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능력이고, 그 밑에 이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얼마나 안정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하냐, 그러니까 로그를 볼 수 있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누가 접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냐, 뭐 이거를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제 요 화면이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에이전시 갭을 잘 채워 나갔을 때 워카토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성숙도 모델입니다. 매추리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챗봇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저희가 정말 지난해 정말 핫했죠. 그래서 코파일럿 막 앱 내부에서 내가 앱에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들의 에이전트를 봤다면, 나중에 간다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러 에이전트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인 뭐 구매, 거고요. 재무, 영업, 그쵸, 뭐 생산 네. 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은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워카토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하나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뭐 재무 하려면 재무 에이전트한테 가고, 구매하려면 구매 에이전트한테 가고, 이게 아니라 자, 워카토 에이전트야. 워카토 에이전트한테 뭐든 물어봐. 그럼 이 에이전트가 이 차일드 에이전트들한테 맞는 에이전트들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아, 그거에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그쵸, 그거에 네. 맞는 것들을 딱 그쵸. 조합을 시켜가지고. 네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그 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서 잘 맞는 AI 모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에이전트들한테는 좀 리밋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는 구매 에이전트는 구매 환경에서만 생각을 해. 근데 너는 재무 에이전트랑 요거에 대해서는 협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각각 전문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네네. 마스터 에이전트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에이전트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가져갈 때 결국에는 멀티 에이전트들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그 마스터 에이전트는 그것도 워카토가 제공하는 건가요? 마스터 에이전트?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되게 중요한 역할 하겠네요. 마스터 에이전트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워카토에서 잘 하던 것들이 정말 인티그레이션해서, 그렇죠. API들 인테그레이션하고 워크플로우 태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동일한 컨셉인데 이제 에이전트로 저희가 바꾼 거죠. 네. 그래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맞는 에이전트를 골라서 이 에이전트가 워카토에서 만든 에이전트만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세일즈포스에서 만든 에이전트, 서비스나우에서 만든 에이전트, 얘네들도 같이 회사 자체에서 만든 에이전트들까지 다 같이 오케스트레이트를 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워카토는 어떤 특정한 뭐 CRM, 뭐 ERP 어떤 특정한 것에 뭔가 종속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API 인테그레이션하고 비즈니스 뭐 자동화가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에셋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워카토랑 다른 플랫폼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사스 솔루션들이나 에이전트 솔루션들은 본인의 환경 안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그렇죠. 들어오길 원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의 환경에서만 일을 하게 하고 싶어하고 모든 데이터를 본인의 플랫폼 위에 올리기를 원하는데 워카토가 원하는 거는 상관없고 잘하는 거 쓰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뭔가 국한되지 마시고 잘하는 것들을 같이 쓰시되 저희가 오케스트라처럼 오케스트레이트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지금 사실 워카토가 기존에 이제 아이파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다양한 많은 시스템 간에 이제 그것을 API 연결,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이제 비즈니스 뭐 워크플로우 하시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연결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인텔리전트한 애들이. 맞습니다. 워카토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환경이. 저는
저는 저희 CEO가 최근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음. 컨퍼런스 같은 데서 비전을 얘기하는데 네. 잘 왔다 이 회사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만 한다고 하면 그거 물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스태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들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요새 시대 흐름하고도 맞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객사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네. 비전도 같이 공유를 하고 어. 네,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세요. MCP, API 이 두 개 잘 네. 연결되냐? 그럼 뭐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거지. 그 다음이 이제 워크플로우 되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는 솔루션들이 마켓에 굉장히 이제 서서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뭐 엠파렌. 그쵸, 네. 토크한테 몇 번 했는데.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엠파렌. 그때. 엠파렌 네. 너무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엠파렌 같은 솔루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오픈 소스 혹은 이제 편하게 개발자들이 트라이할 수 있는 솔루션인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에이전트들을 구성을 하고 워크플로우가 그 에이전트가 일하는데 뭐 환경이 있으면 같이 올려서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레퍼런스도 만드시고 뭐 테스팅도 많이 해보시는 걸로 국내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도입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필드를 만나보면. 그럼요. 굉장히 많이 환영받는 솔루션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엠파렌 같은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요런 회사들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구나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워카토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제공을 하느냐. 이제 워카토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태어난 솔루션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 두 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워카토가 생각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혹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나 API, MCP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지만 그 위에 이제 내가 이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한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보안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회사들이 데이터가 무기이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AI에 어떻게 넣고 언제 들어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없으면 사실 그렇죠. 민감해지죠. 그럼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가시성과 신뢰성이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단순 룰 베이스가 아니라 점점 자율성이 점점 증폭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율성이 증폭되는데 보안과 가시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한 자산들을 상용에 있는 AI를 활용해서 그럼요. 네. 생산성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생산성을 늘리는데 내가 잘 활용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AI 오케스트레이션들을 하는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테스팅까지 너무 잘 돼요. 근데 얘를 우리 회사에 있는 100명한테 배포를 한다거나 5만 명한테 배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서버 관리가 장난이 아니네. 일단은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들도 필요하고 네네.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이 데이터 볼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스케일링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우리가 실시간성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실시간적으로 이 볼륨이 늘었다 줄어들었다 할 때 담당자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 아까 비즈니스 시그널 맞습니다. 다양한 에서 오는 그런 비즈니스 시그널을 받으려면 실시간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러면 워카토가 봤을 때는 AI 개발자분들은 AI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귀찮고 힘들고 까다로운 것들은 이런 워카토라는 솔루션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로 뭐 국내에서 많은 기업분들 만나보시면 그 엠파렌 이제 쓰다가 우리 이제 확장하려고 하니까 네네. 이런 이슈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카토랑 같이 비교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시겠네요? 정말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워카토 컨셉을 설명을 드리면 아이파스예요, 아이파스예요. 맞아요. 뭐예요? 정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 엠파렌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라는 말을 되게 굉장히 많이 들을 정도로 뭔가 비교 대상이 딱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네. 사람들이 어쨌든 비슷한 솔루션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는 선택할 수 있을 때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고객사들의 이제 그래서 이제 워카토를 들고 찾아가면 엠파렌이랑 비슷한데 저희도 써보겠습니다. 네. 해서 한 뭐 이제 며칠 동안 써보세요. 아무리 쌌으니까 해볼 수 그쵸? 있겠죠. 네,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써보시고 나면 너무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엠파렌에서 이미 해보셨으니까 네. 엠파렌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워카토는 되게 쉽네요 네, 라고 네, 얘기를 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네.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오픈소스인데 거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참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네, 저도 네. 좋아하는 솔루션이라. 네, 근데 이제 같은 에코시스템 내에 있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로 뭘 해봐, 에이전트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정도의 이제 시대라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정말 뭐 엔터프라이즈 세일즈 에이전트, IT 에이전트, 뭐 고객 서포트 에이전트, 뭐 등등등 너무나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고 이 밑에는 이거를 얼마나 쉽게 뭐 로코드 형태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들하고 연결도 잘 할 수 있느냐, 뭐 보안이나 아니면은 트러스트가 잘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방향성을 가져가게 되겠죠. 네. 저희는 요 비전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워카토라는 솔루션이 이런 문제점들이나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MCP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에이전트를 개발하시다 보면은 MCP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서치 환경에서도 MC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MCP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MCP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MCP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워카토는 엔터프라이즈 MCP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워카토 MC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이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어떤 에이전트든 상관없어요.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요거를 가지고 다른 시스템에 API도 호출하고 액션도 그렇죠.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에이전트를 잘 만든 개발자들이 이걸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거든요. MCP 땅까지 서버 그렇죠. 막 네. 그렇죠. 서버도 네, 호스팅 네.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인프라 네, 관리도 해야 네, 되고 네. 여기에 누가 접근하냐, 뭐 IP는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 있고 누가 트래픽을 가져갈 수 있고 너무 많은 이 요소들이 생겨요. 이것들을 이제 워카토에서는 예전에 API 플랫폼이라는 기능처럼 MCP를 이제 호스팅할 수 있는 서버를 워카토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카토는 예전부터 워크플로우나 커넥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뭐 ERP에다가 뭘 업데이트를 하겠다, 아니면 네네. 뭐 우리 CRM에다가 뭘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워카토 MCP 서버를 통해서 에이전트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들에다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액셔너블 A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워카토에 있었던 그 아이파스 플랫폼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떤 시스템들 간에 이제 API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자동화시키고 하는 그 플랫폼 위에 어떻게 보면 이 MCP 개념이 들어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애드된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마켓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아마 이제 나아가서는 A2A까지 지원을 할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워카토에서 제공을 해서 정말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AI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워카토 엔터프라이즈 MCP가 기업에 쓰게 되면 따로 뭐 또 그 AI 에이전트를 위한 MCP 서버를 또 구축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도 좀 소개를 드리고, 네. 뭐 요거는 이제 비슷한 네네네.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미 작년에
엔트로픽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놔서 엔트로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MCP 서버를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워카토가 저런 이제 맨 밑에 있는 다양한 기업 내의 다양한 시스템들을 API로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걸 해왔기 때문에 워카토 입장에서 새로운 게 아닌 거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이네, 딱 MCP도 워카토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실은 그쵸? 방향인 거고, 네. 고객들은 내가 쓰고 싶은 뭐 제미나이든 베드락이든 클로드든 원하시는 거 다 가지고 오시고요. 네네. 그리고 워카토 MCP 서버로 연동하세요. 네. 필요한 시스템들 커넥터도 다 있고 워크플로우도 템플릿도 다 있습니다. 오케이. 가 저희 메시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는 그러면 워카토로 도입을 해서 뭘 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워카토의 이 AI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는 워카토로도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카토가 시스템도 다 연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도 줄 수 있고 거버넌스도 되니 워카토라는 플랫폼으로도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지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카토 지니를 만든 이제 그러니까 지니가 뭐 이렇게 재무용, 뭐 그렇죠. 구매, 판매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분야별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니를 뭐 회사에서 사용하는 슬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있잖아요. 네. 여기 그냥 거기에 지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지니 앱이 생긴다든지 슬랙에서 지니 앱이 생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앰플리튜드라는 회사의 얘기를 좀 한다면 IT 지니, 재무 지니, 마케팅 지니를 만든 거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앱과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워카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제 로코드, 노코드로 에이전트를 만드셨고요. 결국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빨리 이거를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KPI, 그러니까 뭐 월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절감하냐. 결국엔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 절감에 대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여기는 그 IT 재무 마케팅의 그 워카토에서 만든 그 지니, 네. 지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원칙부터 해가지고 복잡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생소한 거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네. 이제 지니를 만들 때 사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들 때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서치하는 레그 구성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그래요.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레그 구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래서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IT에서 뭐 내가 패스워드를 까먹어서 패스워드 리셋을 해줬으면 좋겠어. 패스워드 리셋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뭔가 답으로 주겠죠. 이게 이제 논리지 검색, 그러니까 정말 지식 검색의 일환이라면 이걸 바탕으로 어쨌든 패스워드 리셋을 해줘야지 에이전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검색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에이전트가 패스워드 리셋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옥타라는 IDP 시스템이랑도 연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리셋을 하는데 뭐 매니저 승인이 필요하면 매니저한테 가는 뭐 HR 정보도 필요할 것이고, 리셋한 다음에 내가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새로 받으면 뭐 그런 지라 티켓이나 ITSM 티켓도 연동이 돼야 되고, 이런 연동이 되는 부분들도 다 워카토로 구현을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저희가 이미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네. 네. 왜냐면 저희가 100개 넘는 고객사들이 이미 지니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니를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고 어떤 것들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다 패키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이제 바로 배포가 오케이. 가능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다 템플릿화가 점점 되고 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 요 CPQ라는 게 뭐냐면 영업사원들이 판매를 할 때 견적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고객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하면 견적 얼마인지 주세요. 견적 얼마인지 주세요. 영업들이 매번 이제 고객사들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이 노트북 켜서 견적서 일일이 다 컨피겨 해가지고 네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에이전트로 만든 케이스이고요. 이 센티넬1이라는 보안 회사인데 사전 패키징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패키징된 요 CPQ, 그러니까 견적 지니를 만들어서 네. 요거를 이제 제공을 드렸고 영업사원들이 그냥 슬랙으로 나 요 고객에 대해서 요런 기준으로 견적을 하나 만들어줘 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알아서 견적을 네, 네, 만들어주고 네. 나는 확인만 하는 형태로 저희가 오케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견적서 만들 보통 3, 4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네.
저걸 세이브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정말 큰 영업자에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영업 담당자는 사실 언제 계속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 담당자한테 시스템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긁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뿐만 아니라 뭐 각 부서별로 뭔가 이런 문건을 네. 뭔가 작성해야 되는 그런 거에는 다 적용될 수 있는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내일 이 고객을 만나는데 이 고객을 웹에서 서치를 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줘. 네. 슬라이드 템플릿은 이제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준 오케이.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에이전트가 기본 슬라이드는 만들어주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지, 그 안에 고객 데이터들도 다 알아서 넣어주니까 그런 형태로도 많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쓰십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그 와카토가 만든 이 지니 네. 분야별 지니를 이용해서 그 이런 에이전트 만들어서 하는 데까지는 한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기는 보통 현업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업 부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가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스템들이 연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네. 관심 있는 현업분들이 이제 훨씬 더 잘 그렇겠죠.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만드는 데는 요 케이스는 한 달 정도 한 달? 걸렸던 걸로. 와, 되게 네. 빠르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배포까지 라이브까지 네. 한 달 그러니까. 정도가 걸렸고, 요 한 달에 걸리는데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뭐냐면 네?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연결하고 코딩하고 이런 것들은 로코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회사 견적을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이 미리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네. 안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한 2, 3주는 정말 빠르게 어떻게 워크숍도 PRD처럼 하고. 제품 요구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견적은 이렇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런 오케이. 얘기들이 훨씬 더 많고. 네. 그럼 이제 막 코딩하고 개발하는 데 시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네. 더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 디자인이니까 필연적으로 현업이 아주 네. 액티브하게 인볼브 되겠네요. 맞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거고 현업이.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 흥미롭다. 왜냐면 예전에 시스템 레벨에서는 현업이 이만큼 요구사항을 써주면 맞아요. 그리고 또 받는 개발자는 이렇게 말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복잡해지거든요. 그 개발자 이야기하려면 현업이 또 머리 아프거든 또. 맞습니다. 잘 안 되지 또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현업분들도 앉아서 프롬프트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어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프롬프트는 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빨라지고 대화도 많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비슷한 사례라서 빨리 넘어가겠지만 동일하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영업 담당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게 정부와 좀 가까이 있는 전기 회사이다 전력 회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령화되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챗GPT도 그렇고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이제는 60대 70대들이 쓰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막 앱 이렇게 눌러서 가고 막 주문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메뉴 드리븐이 고령자일수록 어렵거든. 메뉴 드리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에이전트가 되면서 그렇지. 말이나 이게 치면 자연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문자 하듯이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전력회사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점점 더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것들을 시스템화하지도 않았고 뭔가 다 이제 내려놓지도 않아서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 에이전트로 뭔가 영업 사원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영업에 대한 고객 관리,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모르시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요거에 대한 거 알려줘. 뭐 과거에 주문한 거 알려줘. 예전에는 막 노트북 켜서 한 10분 걸려서 검색하셔야 됐던 정보들을 에이전트로 하고 나니까 그냥 검색해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주문 넣어줘 하니까 오히려 고령의 직원들이 생산성이 올라갔다 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험 많은 숙련된 그 직원의 노하우, 암묵적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녹여지는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나면 결국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도 AI가 그 지식에 대한 그렇죠.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연속성도 생길 수 있고 네. 이 케이스가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AI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좀 연속성을 가져가고 어떻게 AI 시대 때 앞으로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을 한 단면을 좀 제시하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음. 이걸 들을 때. 네, 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사례만 했는데 네네네. 그때 1년 반 전에 나왔을 때도 그 국내 네. 뭐 커다란 이제 온라인 네, 뭐 이커머스 회사들이나. 회사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게 1년 반 전에 했을 때 그 이커머스 회사가 현업 부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그때 신선하게 아, 네, 느꼈는데 맞습니다. 지금 1년 반 지났잖아. 네, AI 네. 도 나왔고 아, 그 그럼요. 회사는 네.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회사는 네. 정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음. 특히나 여기 그때도 고객센터 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고객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 AI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교체가 되거나 이제 이직률이 잦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에이전트를 코파일럿처럼 옆에서 두고 이제 상담사들이 가이드를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사실 AI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상담사들이 업무를 할 때 그 AI의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비즈니스 시그널을 주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엔 다 연동과 연결이거든요. 워카토가 원래 잘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다 나아가셨어요. 네. 스스로 이제 에이전틱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하시고 자체적으로 배우신 다음에 필요한 에이전트들도 만들어 보시고 네, 네. 그다음에 상담사들 상담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상담사는 그 이직이 잦은 상담사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뭔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담사라도 네, 지금 맞습니다. 이런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네, 맞습니다. 훨씬 더 그 숙련된 상담사처럼 네. 상담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이제 메우는 게 에이전트들이 해주는 거고요. 네. 요거를 할 때 또 이제 훈련에도 시간이 들거든요. 이 훈련 시간을 거의 한 80% 이상 줄이려고 이런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카토의 본사에서는 저 컨퍼런스 유튜브 보면 실제로 그 고객들이 나오는데 IT 부서가 아니라 네. 뭐 마케팅 부서 그 현업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직접 네,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 맞습니다. 구현해가는 것들을. 네. 그래서 뭐 현업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반대로 또 재밌는 경우는 뭐냐면요. 제가 어.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네네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 AI이기 때문에 CEO들이나 CRO나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리딩하시는 분들이 에이전트는 CIO네? 우리 회사는 CAIO나 이런 게 없으니까 CIO네? 예전에는 CIO 분들이 IT 내부자도 막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셨다면 그렇죠. 갑자기 이제 CEO가 와서 우리 회사 매출 증대하고 뭔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영업이랑 마케팅이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만드는 방법 가져와. 이렇게 숙제를 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CIO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을 했다면 네. 지금은 정말 KPI, 정말 레브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결과, 네, 그렇죠. 결과를. 숫자. 그렇죠. 왜냐면 그 대표님한테 갈 때는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대표는 굉장히 똑똑한 대표죠. 그 대표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그냥 야 AI 하는데 우리도 AI 먼저 해봐. 이 정도지.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답에서 CIO가 그냥 AI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어떤 아웃컴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까지니까. CIO 분들의 시각도 사실은 여기서 훨씬 더 넓어지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7년 연속 네. 이 분야에서 그쵸,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정말 AI 비전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리딩을 하고 있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워카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보트는 왜 나온 겁니까? 이게 또 AI로 만든 이제 그림인데요. 네. 사진인데요. 그래서 가트너 이제 매직 쿼드런트를 방금 이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가트너에서 기존에는 BPM, RPA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플레이어들을 보다가 이제 한 작년부터 가트너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봤더니 다 비슷한 얘기를 하네. 인티그레이션도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하고 네. 오토메이션도 똑같이 생산성 얘기하고 AI도 생산성, BPM도 생산성.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니 이게 다 점점 합쳐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합쳐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묶어서 비즈니스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그래서 보트. 약어로 보트라고 했고 네. 원래는 저것이 따로따로 됐던 카테고리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키텍처를 쭉 볼 때 우리는 RPA도 있고 BPM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도 다 비슷한 거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같은 어에서 이걸 다 합친 거고요. 네. 그래서 요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는 요걸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래 하려던 저희는 아이파스 시장에서 이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모든 것들을 워카토에서 사실 커버를 하고자 13년 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API 인테그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워카토는 이제 밑에 있는 오토메이션, 그쵸. 그 네. 비즈니스 오토메이션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고객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RPA랑은 어떻게 달라요? BPM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콘솔리데이션, 하나로 통합되는 네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워커토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는 이제 RPA에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잖아요. 로봇 에이전트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AI 에이전트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맞습니다. 그걸 따로 만드실 필요도 없고 하면서 아까 같이 그 MCP 그 종합적인 엔터프라이즈 MCP 플랫폼 딱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만 잘하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일관되게 그러니까 AI든 앱이든 DB든 뭐든 네. 우리가 연동해서 잘 이제 위에서 오케스트레이트를 하겠다라는 비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래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솔루션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에이전트들도 왔기 때문에 에이전트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것들을 이제 보트라는 개념이 생기고 요 이제 워카토라는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로 모아서 가져가자. 그래서 뭔가 너무 많아서 막 힘들어하는 요 화면에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얘기 나기 전보다는 뭔가 클리어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낌이 좀 왔어요. 이제 네.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네. 5분 11시가 아니라 11시 5분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설문하니까 설문회 여러분들 또 이거 워카도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 체험 원하는 분은 설문회에 체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괄님께서는 답변 주시면서 좋은 분 3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님은 사내 문서가 도메인 특화된 내용이 많을 경우 단순히 사내 문서들을 적용하면 바로 질의응답이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현앱 도메인 문서에 대한 라벨링 작업이 있어야 되는지 별도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을 만났을 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웹 검색을 그냥 하고 데이터 정답이 나오듯이 사내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로 이제 내려와 봤더니 사내 문서가 똑같은 이름의 버전만 다른 것들이 막 1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최신의 문서이고 누가 오너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맞는 답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라벨링이나 아니면 재학습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워카토가 준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그렇죠. 뭔가 요거는 해야 이제 되겠죠? 기업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김홍식님은 엠파렌과 제피어 등 기존 자동화 플랫폼과 워카토의 차별점은 단순히 스킬과 보안 말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엠파렌과의 차이점은 워카토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게 좀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피어와 엠파렌 둘 다를 포함했을 때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내 이제 방화벽 내부에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하고 연결을 할 때 네. 워카토가 월등하게 빠르고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진입 장벽이나 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이 사실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사적인 다양한 시스템들에서부터 오는 어떤 아까 그 비즈니스 시그널 네.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갖고 해야지만 뭔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 네, 그죠? 훨씬 더 큰 네, 의미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박성구님, AI 오케스트레이션을 RPA, MLOps, 워크플로우 자동화 함께 통합 운영했을 때 기업 전체 IT 전략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가시성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통합 운영을 하시고 있으면 네,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져가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차별화 혹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영님, 다양한 서비스 간의 커넥터를 사용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인증이나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는지요? 네,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워카토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런타임 커넥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에이전트랑 얘기를 할 때 뭐 다른 시스템들 있잖아요. 뭐 세일즈포스든 워크데이든 젠데스크든 여기에 제가 일회적으로 로그인을 그러니까 저희 왜 지메일 OOS로 로그인 하듯이 한번 로그인을 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증을 바탕으로 모든 권한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어드민 권한의 계정으로 에이전트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 권한을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준식님, 우리 회사도 ERP 설비 공정 관리 시스템 등이 산지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프로토콜과 관리 주체가 상의해서 AI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한 번에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특정 모듈에 선 적용 후 효과 보고 타 모듈로 확산 적용 가능한죠? 가능합니다. 워카토 같은 경우는 뭔가 빅뱅으로 가져가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네. 조금씩 적용해보고 여기에 효율이 있으면 늘려나갈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해외에도 보니까 그 큰 기업이 아니라 이제 작은 기업들도 워카토 많이 하는 사례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박세영님은 기존의 ERP, CRM 같은 기존 시스템과 이런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연결할 때 가장 큰 기술적인 장벽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장벽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워카토를 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안이나 회사 내부의 방화벽 내부에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뭐 AI 에이전트들하고 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ERP 시스템에서 받고자 하는 형태의 데이터 스키마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연결하느냐가 장벽이고 워카토를 활용하셔서 그런 장벽들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박규찬님, AI 오케스트레이션을 도입할 때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패 요인이나 함정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한 실행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결국에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내부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없이 그냥 시스템들만 연동을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가 내겠다, 혹은 ROI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하나의 이제 목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주도님, AI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 각 분야나 조직별로 전문성을 가지는 여러 에이전트들을 나누어서 관리함에 따라 수요가 생긴 걸로 이해했고 그렇기에 각 에이전트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인사이트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분배해줄 마스터 에이전트는 기업 내의 모든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통합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분석해서 업무 분화 자체만 특화시킨 에이전트인가요? 후자입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업무 분화에만 특화를 시키고요. 오케이. 네, 마스터 에이전트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박현수님은 업무 프로세스를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진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플로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우리 회사가 이게 에이전트들이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혹은 표준화 혹은 우리 회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사실은 에이전트들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숙님, AI 오케스트레이션을 도입하면 기존 직원들의 역할과 업무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무자의 저항을 줄이고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 관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딱 좋은 답변은 없지만 저의 그 고객사를 만났을 때 게이밍 회사 지금 저희 한국에 있는 게이밍 고객사와 최근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작년까지는 AI 도입률이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AI를 써라고 했는데 생산성을 위해서 AI를 쓰라고 했는데 AI 도입률이 한 5%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올해는 95%예요. 이야.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가 체감을 하는 거죠. 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탑다운으로 우리 회사는 에이전트를 써로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직원 개인이 내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각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과 나의 네. 성공에 이게 필수로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지, 그게. 네, 그죠? 맞습니다. 위에서 근데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해지는 게 이제 거버넌스와 보안인 거죠. 이 생산성을 네. 올려줄 때 어떻게 그렇죠. 관리를 네. 할 것인가. 이호숙님, 기존 RPA나 아이파스와 비교했을 때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의 도입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오픈소스 자동화 툴과 비교했을 때 워카토가 특히 유리한 산업군은 어디인지요? 네. 도입 난이도라고 했을 때는 오픈소스는 뭐 바로 써보실 수 있고 배포할 수 있으나 엔터프라이즈 만약 보안이 많이 있으면 또 보안 통과가 힘들다면 워카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특히 유리한 산업군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져가는 회사들은 워카토 도입을 조금 더 쉽고 빨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우님은 AI 오케스트레이션을 도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워카토에 도입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사용, 거버넌스의 이해를 위한 학습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난이도나 복잡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말씀하시는 사내에 있는 것들이 뭐 굉장히 복잡한 거라면 당연히 막 하루 이틀 혹은 뭐 한 달 만에 딱 되는 것들은 아닐 거고요. 네. 당연히 노력과 같은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조정현님은 내부의 레거시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과도 인터페이스가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해왔던 거니까. 네. 김성수님은 금융권과 같이 폐쇄망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폐쇄망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금융권이라면 이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네네, 저희도 같이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이환님, 에이전트들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스킬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총괄님의 지적에 공감이 가는데 워카토에서는 이를 위해서 현업의 업무자 심층 인터뷰 등 표준화된 절차 및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구축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컨설팅스러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파트너분들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도메인의 그 어떤 비즈니스 플로우를 잘 이해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죠? 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 1대1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설문에 마저 여러분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총괄님 네. 질문하신 분 중에 세 분 이름 기억하시는 분 세 분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그 양재영님하고요. 네네. 정준호님 네. 그리고 권준식님입니다. 네. 네. 자, 양재영, 정준호, 권준식. 네. 양재영, 네, 정준호, 기억이 권준식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질문을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워카토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팔로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하이트 다양한 웨비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에서 또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하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하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